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는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아침이면 기분이 좋기만 한데 재충전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 속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 보인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하여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 보인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거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익명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하기에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현재 지난 5월이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며 그리 좋지 못한 가격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한 리서치를 통해서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 최장기 횡보 중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3천만 원대로 돌입하면서 올해 최장기 횡보 중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오비 코리아 가상자산 연구원이 비트코인 마켓 분석 보고서를 통하여서 비트코인 가격이 5월 19일 폭락 이후에 3개월간 최장기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후오비 코리아 측은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 3개월째 5천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심화는 급감이 주요 원인이며 중국발 채굴 및 거래소 규제를 기점으로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각 나라별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제도권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들이 지지부진한 가격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하락하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 당시에는 가격이 모두 다 상승을 하니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든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든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든 모두 다 환희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였느냐, 내가 정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였는지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였는지는 하락장 그리고 아주 지루한 횡보장 때 갈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 중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80%는 없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의 상승을 보고 투자를 했으니 하락했을 때 빼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시장 상황이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암호화폐를 더욱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제 신나는 일입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이제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3만 달러에 샀어야 했는데 4만 달러대 샀어야 됐는데 생각이 안 드셨나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제 리플 XRP가 2,000원에 도달했을 당시에 1,000원대 샀어야 되는데 700원대 샀어야 되는데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지금 바로 그 가격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격대인 것이죠. 다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에도 내재가치, 즉 펀더멘탈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전설적인 펀드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피터 린치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선 격언과는 다르게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락장에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격언이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재가치가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고 여유 자금으로 장기간 투자하라라는 말이죠. 이는 피터 린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자산이 증식할 겁니다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자산시장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본성 중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심입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3년, 5년,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때가 오긴 하는 거냐? 나는 1년 안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불리고 싶고 1000만 원을 1억으로 불리고 싶다라는 본성이 사람들의 인내심을 갉아먹으며 이를 자본주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일반 개인들이 절대로 자기들처럼 자산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길 원하질 않죠. 성실한 일개미가 되길 원합니다. 좀 말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절대로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도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출받아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하시는 순간 사람의 본성상 조급함이 표출되어 장기전으로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죠. 이를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 의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기 위해 현행 증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하원 의원인 톰 에머, 데런 소토, 로칸나 등은 이제 증권 투명성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은 토큰 판매와 증권 발행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현행 증권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암호화폐에 대하여 이제 기사를 보시다 보면 나오는 국가에 따라서 한국 기사에서는 가상자산, 일본 기사에서는 암호자산, 또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등 글로벌적인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얼마 전 이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계속 스타트라인에 서지도 않은 시장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데 무슨 스타트라인에 서지도 않았다는 거냐라는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직 글로벌적으로 이름에 대한 뜻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름도 통일이 되지 않았으며 전 세계적인 글로벌 프레임워크도 정해지지 않는 이 시장이 어떻게 스타트라인에 선 시장이냐,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완연한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벌써 3년 전인데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를 허용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이제 결제 허용은 오하이오주 재무장관이 주도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미국의 새로운 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잭슨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금 납부에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테네시주에서 이제 8번째로 큰 도시인 잭슨시의 경우는 시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장이 직접 밝혔다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연방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2년 동안 6.3% 내일생에서 172.8% 매년 우리의 달러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내용인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반박을 한 것이죠. 현재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3주 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빚이 한도가 초과가 됐다는 것이죠.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의 경우는 디폴트를 막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폴트는 이제 국가 부도를 뜻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미 달러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이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이동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자금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에 비트코인의 ETF 승인이 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위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2008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이로운 국가 빚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미국 경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상승하며 전 세계에 이목시킨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랜만에 이 조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국제 해커 조직이죠. 어나니머스를 알고 계신가요? 이 어나니머스의 경우는 세계 최대 해커 집단으로 불리우는데 지도부가 없는 점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세계에 흩어진 해커들이 어나니머스라는 이름을 걸고 자율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식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해커 조직이 무슨 힘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데 단순한 키보드 워리어가 아닙니다. 얼마 전 미얀마의 군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확대되면서 군부와 경찰의 진압 강도가 점점 높아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어너니머스의 경우는 미얀마 군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작전명도 멋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미얀마라는 타이틀도 내걸었었는데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어나니머스가 일론 머스크에게 당신의 장난에 많은 인생이 파괴가 되었다 경고에 나선 것인데요. 이때 당시 진짜 어나니머스이다 아니다 장난이다 라는 의견이 갈렸었죠.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머스크의 대항 목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어나니머스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니머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 암호화폐인 아논, 이누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항할 목적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의 경우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대항하기 위해서 새 암호화폐 아논, 이누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토큰의 목적은 밈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암호화폐 전쟁에서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나니머스는 암호화폐 분야는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유틸리티가 내장된 새로운 디파이 커뮤니티 토큰인 아논 이누를 출시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흥미로운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가장 선제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경우는 개발 진척 상황이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디지털 위안화로 지하철 티켓을 결제할 뿐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의 지갑을 핸드폰 번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또한 디지털 위안화를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기 방문 외국인은 은행 계좌 없어도 디지털 위안화 월렛이 사용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록비트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경우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연구 진전 백서를 통하여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통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드릴 수 있으며 중국을 단기 방문한 외국인 또한 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생성할 수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중국의 야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가파르게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는 이유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의 위안화를 뿌려서 장악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눈치챈 미국과 유럽 연합의 경우는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숨막히는 전쟁의 끝이 어디로 진행이 되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올 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요즘 이런 소식에서 빠지면 섭하겠죠. 금융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이제 신고 유예 연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연장이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났는데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연장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하여 특근법은 2021년 3월 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유예기간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소식이 투자자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9월 25일 이후 폐쇄되는 거래소에 대한 코인 구제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미디어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야 이제 상식적으로 아직 거래소가 폐쇄된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그딴 거 없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알아서 살아남은 거래소, 인증받은 거래소로 9월 25일 전에 옮겨라라는 말인데 너무 잔인합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에 대하여 중소형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 전에 옮기지 않는다면 끝이 나는 걸까요? 주변에 중소형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가 정말 하락장에 물려버려서 모르겠다 한 3년 뒤에 열어봐야지 하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추가적인 이야기 없이 이대로 진행이 되게 될지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까지도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8% 상승한 3,67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0.46% 상승한 220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42원으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 상승한 68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를 잘 지키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1%,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1%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늘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